그런 시세 차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세 차이라는 게 내가 빨리 뭔가를 이루고 싶고 또 큰 거에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하다고 생각해요. 제 입장에서. 근데 저도 아파트에 살아보고 진짜 5억 넘는 아파트에 살아보고 그리고 저희 신랑이 또 7, 8억 되는 그런 물건도 있지만 그게 모든 시간 단기에 되진 않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물건에 자꾸 도전하다 보면 괜찮은 물건이 신차업이 될 수도 있고 월세 세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내가 공부하고 투자해보고 도전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크게 전략을 하면 이게 지칠 것 같고 거기에 도달 못하면 공부가 또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일단은 좀 거북이같이 늦게 가더라도 좀 이제 좀 편안한 투자에 제가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저한테 오는 제 것만에 또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준가를 제가 꼭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입찰장에 못 가보신 분들도 많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입찰장에 못 가신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앉아서 공부만 하시지 말고 나오셔가지고 꼭 내 물건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입찰장에 와서 분위기도 좀 보고 여러 번 입찰장에 오다 보면 그 흐름을 제가 익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공부만 하시지 말고 시간 내서 입찰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입찰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또 나한테 또 맞는 또 물건이 올 수 있으니까 기회가 항상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기회를 앉아서만 자꾸 노리다 보면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몸으로 자꾸 부딪혀서 하면 충분히 내가 원하는 목표까지는 아니더라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앉아서 하는 공부보다 좀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멘토를 하나 또 이렇게 정해놓고 그거를 따라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멘토를 잡기까지는 조금 저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투자는 안 했지만 그 멘토를 찾아서 제가 이게 딱 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멘토를 어떤 사람 정해서 같이 그 사람의 투자 방향으로 같이 가는 것도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우왕좌왕 하는 것보다. 선생님의 말씀은 공부도 중요하지만 법원에 와서 현장감도 중요하다. 그 다음 또 회차를 했으면 또 제가 그 임장을 가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차를 해서 내가 마음이 또 상처를 좀 받을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또 좋은 물건이 또 분명히 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워낙 물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진짜 하루하루가 다르게 10번씩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작년보다 너무 기회가 많아진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얘기하지만 현장에 부딪혀보고 머리로 하는 거는 저는 답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경매 못 하시는 분들이 머리로만 계산하고 이거 수익 안 남아. 근데 현장 조사 제대로 했으면 수익 나는 물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물건 없다고 하는데 내 물건은 나한테 맞는 부동산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아무리 다들 부자 됐다고 해도 내가 낙찰받을 물건은 나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거 한 채만 딱 받아도 1년에 한 채씩만 돼도 10년이면 무조건 경제적 자유는 일단 누릴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인생을 좀 사셔도 되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 처음에 봤을 때 느리게 보이지만 1년에 막 한 4-5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죠. 근데 그런 마음을 먹으신 분들 중에 그렇게 받으신 분들은 없어요. 제 경험상 차라리 1년에 한 채씩만 받겠다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1년에 2-3채씩을 받으시니까 나는 그게 더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은 해요. 요즘 들어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만든 건 제가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애들도 키워놓고 경제적으로 좀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찌긋하게 마음을 좀 편히 먹을 수 있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돼서 그런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투자 방법이. 그런 시세 차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세 차이라는 게 내가 빨리 뭔가를 이루고 싶고 또 큰 거에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하다고 생각해요. 제 입장에서. 근데 저도 아파트에 살아보고 진짜 5억 넘는 아파트에 살아보고 그리고 저희 신랑이 또 7, 8억 되는 그런 물건도 있지만 그게 모든 시간 단기에 되진 않았어요. 이렇게 물건에 자꾸 도전하다 보면 괜찮은 물건이 신차업이 될 수도 있고 월세 세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내가 공부하고 투자해보고 도전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크게 가려고 하면 이게 지칠 것 같고, 거기에 도달 못하면 공부가 또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일단은 좀 거북이같이 늦게 가더라도 좀 이제 좀 편안한 투자에 제가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저한테 오는 제 것만이 또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준가를 제가 꼭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또 와보니까 사실 제가 낙찰 받고 싶은 마음에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표님 말씀한 대로 항상 기준가를 잡아서 그 기준가를 부합되는 것만 제가 꾸준히 진짜 입찰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오늘 진짜 한 번 가봤는데 완전 진짜 딱 꽂혔어요 그게. 지금 경험을 하신 거잖아요 오늘. 그 경험에 또 물건 검색하면 또 다르게 보일 거예요. 다른 물건들이 보일 거예요. 제가 입찰 진짜 한다고 하다 보니까 기사기 끄는 게 그게 좀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사람이란 게 진짜 코앞에 내가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진짜 멀리 내다봐야 되겠다. 투자는 요즘같이 이렇게 물건이 많을 때는 마음이 급할 게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열심히 해오셔서 지금 이룬 자산도 많은데 이런 거잖아요. 선생님이 지금 봤을 때는 조금 부유한 아파트에 사시고 그리고 이제 공장 같은 경우도 좀 가지고 계시고 근데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이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조금 아쉬운 게 다들 좋은 거 하잖아요. 근데 안 좋은 거부터 시작해서 올라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빌라도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가 중요하지 너무 좋은 것만 수익이 난다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가 조금 더 그게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정보가 있다 보니까 요즘에 그게 더 심해진 것 같기는 해요. 무조건 아파트만 해라. 근데 아파트만 수익 나는 건 아니거든요. 빌라도 안 좋긴 하지만 수익이 나는 빌라는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럼 거기 안에서 차근차근 내가 하면 나중에 그 아파트를 살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렇게 천천히 투자해 오신 분들은 아마 이 말을 이해를 많이 할 거예요. 네, 맞아요. 왜냐면 저희도 진짜 어렵게 그래서 진짜 애들 유치원도 거기 그때는 전부 다 가려고 하는 저기잖아요. 그렇죠. 제가 애들 키울 때는 서로 안 보내고 사립 유치원도 보내고 그렇죠. 비슷한 일이죠.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아파트를 받았기 때문에 아파트를 필요적으로 샀기 때문에 애들한테 교육적인 투자를 많이 못했어요. 아파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이자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자가 7%였어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진짜 지금은 뭐 5%도 비싸다 하잖아요. 저희는 7%대였어요. 7%일 때에 그 아파트 단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조금 쌌긴 했었어요. 근데 그런데도 저희는 어찌됐든 차근차근 밀고 왔거든요. 그때 조금씩 아끼면서 썼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괜찮다고 생각해. 너무 빨리 가는 것보다 그냥 먼 미래지만 조금씩 내가 계획을 좀 수정하면서 가는 투자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이렇게 애 키우면서 뭐 투자를 하는 게 아니지만 그런 투자가 나쁘다는 생각하지 말아요. 이게 조금 천천히 마음만 급하면 오히려 중간에 포기할 수 있는 게 시간이 많으니까 급하게 가면 뭐든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밥도 급하게 먹다 보면 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급하게 가지 말고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되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일관성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 초보 때는 근데 여러 가지 배우다 보면은 대표님 말대로 내가 뭐 따로 투자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투자할 수 있지만 처음에는 이걸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정한 그 목표에 또 투자 방향성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만 투자가 그렇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게 월세냐, 시세 차익이냐, 그것만 공부하면 되잖아요. 시세 차익도 하고 싶고 월세도 너무 그러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도 있지만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놓칠 수도 있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고민하지 않을까. 그렇죠. 돈이 없는 상태에서 나는 무조건 하나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마리 다 잡는 건 욕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돈이 없으면 과연 나한테 안전한 투자가 뭔가, 내가 확실히 수익을 날 투자가 뭔가, 나는 딱 그거 하나를 정한 게 저는 월세거든요. 저도 그 투자 방향을 잡는데 시간을 이제 오래 걸리죠. 제가 잘못한 투자를 했을 때 500이든 600이든 1000이든 내가 공부도 못한 상태에서 돈은 그냥 호응으로 날아갈 수 있는 게
또 앉아서만 하시는 그 공부 있잖아요. 네. 그런 공부보다 이렇게 멘토님을 잘 만나서 진짜 예, 저는 지난주에 너무 놀랬거든요. 네,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임장을. 선생님한테 가르쳐 주는 건 내 네. 돈이 안 들어갈 수 있지만 네, 저는 내 돈이 들어가는 것처럼 나는 가르쳐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네, 난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내가 투자할 것처럼 나는 현장 조사를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네. 정말. 그래야지 내 돈이 일단 들어감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볼 리스크는 난 줄여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럼 아내라도 무조건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엿보기라도 나는 해야 된다. 창문 같은 거라도 열든가 아니면 반장님한테 여쭤보든가. 네, 그럼 내 불안한 건 좀 더 없어지잖아요. 맞아요. 내가 리스크는 조금 더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리스크를 안다는 것만으로도 리스크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나는 투자할 때 나의 투자 방향성을 잡고 나면 내가 이제 하나씩 이제 경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경험을 행복하게 하는 것보다 좀 주변에 이 멘토님한테 얘기도 들어가면서 투자를 하는 게 투자를 하다 보면 또 방향성이 또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이라는 거는 한 번의 공부가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의 또 조선 가치에 따라서 네. 방법도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방향성은 똑바로 잡고 한 번 나가면 네. 내가 원하는 투자에 성공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랑 같은 맥락에 있는 멘토님을 만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면 멘토가 저를 좀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멘토님을 만나면 좋은데 이게 또 너무 큰 이탈이 있다 보면 제가 또 공부는 했는데 네. 이게 실전으로 나가려면 사실 되게 두렵거든요. 특히 저 같은 여자분들, 저 같은 이제 이렇게 나이가 있고 또 저보다 더 소심한 분들은 또 이렇게 사회초년생분들이 더 네. 그렇죠. 네. 이런 공부를 되게 잘하는데 그런 게 소심하기 때문에 소수의 정예로 이렇게 멘토님을 만나면 불안감이 되게 많이 해소됐던 것 같아요. 저는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투자하는데 오기를 잘했다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요. 제가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낙찰 받으면 명도까지 좀 모르는 것 잘 이렇게 부모님하고 잘 이렇게 소통이 잘 될 것 같아서 불안하지 않습니다. 네. 그것은 또 명도니까. 네. 또 배운 건 있어가지고 또 아는 괜찮고. 근데 제가 요번에 그 물건 했던 거는 진짜 명도가 너무 심플할 것 같아서 진짜 낙찰은 받아보고 싶었지만 또 기준가에서 벗어나면 안 되니까. 네, 근데 그런 물건 선생님이 현장 조사 하시면 내가 용기 있게 누르시면 그런 물건은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누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